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내 집을 이렇게 팔고 서울로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 재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지금 수도권 서울로 모이고 있는 시점인데 반대로 그냥 지방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하는 게 좋을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저는 지방에서 거주 중인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희가 2주택이었는데 실거주용 한 채는 빼고 한 채를 매도해서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는 현재 강남에서 직장을 잡은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연봉은 4천 정도이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수입이 아직은 좀 낮다 보니까 낮은 수입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까지 하면은 저축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 거주라도 제가 해결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축액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지방은 아파트는 매도 계약을 이미 했고 팔면 전세금을 내주고 약 한 1억 5천 정도 현금이 남습니다. 자녀는 신용대출로 4천에서 5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 이 자금을 더해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은 대부분의 지역이 너무 비싸고 지역도 아직은 잘 몰라서 우선 제가 잘 아는 지방권에 투자 후에 여기에서 조금 시세 차익을 본 후 다시 서울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저희 자금으로도 서울에 투자가 가능할까요? 큰 욕심은 없고 자녀가 이제 거주를 해결하면서 최소 이제 근로소득 이상의 좀 자산이 쌓이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제가 뭐 이 내용을 조금 토대로 해서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 투자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데 현재 지금 자본이 보면은요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방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5천 뭐 2억 이 정도 시드가 아니라 한 5천 이하의 시드다,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시 중심으로 봐도 한 5천 정도의 시드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지역들은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뭐 1억 5천 2억까지도 쓸 수 있고 아직 뭐 서울의 지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시는 건데 사실은 이 정도 시드로도 충분히 투자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괜찮은 지역들이 좀 존재를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내 집을 이렇게 팔고 지금 뭐 사연을 주신 분과 같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로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 재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지금 수도권 서울로 모이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는 반대로 그냥 지방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돈이 모이는 이유는 사실 서울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강남하고 용산을 빼고는 모든 지역들이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12억 이하는 아예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제가 없는 시점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도권, 특히 서울 투자를 하시는 걸로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 서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많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이런 기사를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택의 착공 물량이 지금 보면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플러스 인허가 물량도 거의 한 30%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은 잘 안 와닿을 수는 있겠으나 평균을 내보면은 10년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그 이하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착공이니까 얘는 한 2년에서 3년 후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년에서 5년 후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난 게 2, 3년 후에 영향을 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책이 나온 겁니다. 어떤 대책이 나왔냐? 9월 26일에 공급 대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추석 전이어가지고 관심이 잘 없었을 수도 있겠으나 기사로 좀 찾아보시면은 여튼 9월 26일 날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공급 대책을 부랴부랴 낸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평가하기로는 이게 뭐 단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한 건데 뭐 실효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공급 대책의 정책 자료를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규제도 완화하고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다라고 공급대책이 이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비사업을 눈여겨보면 될 텐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재개발이 있을 거고 재건축이 있겠죠. 근데 재개발은 우리가 최소 조합 설립 이상 된 물건을 서울에서 투자하려고 하면은 1억 5천 2억의 시드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 사실 구역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다, 혹은 모아타운이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몇 천으로도 가능한 지역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자본입니다. 지방의 주택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이 시드, 그리고 연봉도 사실은 4척이면 사회초년생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대출까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리스크가 너무 높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지역으로 가는 게 저는 더 옳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녀분이 거주하고 투자를 지금 분리해가지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은 그래도 아파트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외곽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전고점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반등을 안 한 지역들이 눈여겨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공급 대책과 맞물려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단지명은 특정을 하지 않겠고 큰 틀에서만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계주공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여러 단지들이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시드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니까 이런 소형 평형 단지를 거주하고 투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얘 전고점이 특정 단지를 보면은 한 5억 6천까지도 갔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져서 한 3억 7천 정도의 시세가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대부분 좀 반등을 했는데 이 지역은 좀 반등을 하지 않았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40%가량 빠진 거죠. 근데 아직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보면 큰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안전진단이 통과했고 정밀 안전진단 추진 중이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투자를 했다가 재건축이니까 내가 재건축이 될 때까지 쭉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2년에서 길면은 4년 정도만 거주하고 투자, 혹은 갭 투자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한번 끊고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갈아타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평형이고 시세가 이 전고점 정도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이 가격을 많이 월등히 뛰어가지고 자산을 빠르게 불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시세 차익을 좀 보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1억 5천에서 2억이 있는데, 이게 전고점이 회복이 되면 한 2억 정도가 우리가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거의 한 4억 정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녀분이 이제 저축도 할 거니까 이 시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아집니다. 예시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수도권에 내가 투자해서 한 1억에서 2억을 버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 선정을 지금처럼 굉장히 잘해야지만 벌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드가 4억에서 5억 정도의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핵심지를 살 수도 있고, 4억에서 5억의 투자금으로 5억, 많게는 심지어 10억까지도 버는 그런 전략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가시는 게 더 맞은 거죠. 내가 상계주공을 사가지고 얘가 재건축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고점이 2, 4년 내에 빠르게 회복이 되면, 제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논리는,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 효과는 2, 3년 후에 시장이 반영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 시점과 맞물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줘서 전고점은 빠르게 회복이 될 테니,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좀 더 상위급지, 좀 더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녀분이 열심히 근로를 하는 그거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